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3일이고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광주에서 했습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축복이고 총선까지 버텨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결국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를 높여서 총선 폭망을 이끈다라는 것인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광주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심장에서 이재명을 직격한 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존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축복이고 사퇴하면 안 되고 진심으로 총선까지 버텼으면 한다는 얘기를 꺼낸 겁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이재명 리스크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축복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큰 악재인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은 광주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다 반대하고 국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요.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 흠집을 내겠다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저희 정부나 여당에서 뭔가 실수를 하고 실책을 해도 민주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사회자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장해찬 최고위원은 물론 저희도 민주당이 어떤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에 낙관하면 안 되고 더 국민들을 만족시키고 안심시키기 위해 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단 이재명의 리스크가 민주당에게는 큰 족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무조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그렇게 강대강 대치가 형성되어야만 사법 리스크 관련된 뉴스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저는 이재명이 물러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같은 지지율 정체 현상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 국민의힘도 너무 이재명을 믿는 측면이 있다라면서 이재명이 버티고 있는 이상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하지 않아도 더 혁신하지 않아도 이재명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국민의힘도 이재명 효과에 기대지 말고 이재명이 언제든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채찍질을 저희 스스로에게 때리고 싶습니다. 라고 장해찬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이재명만 믿고 이재명이 축복이다. 이재명이 결국은 다 버틸 텐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길 것이다. 이런 안이한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대표해서 물러나게 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인식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따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양쪽을 다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물러나라 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은 직격탄은 못 내리고 있죠. 뺑뺑 돌려서 이상민 의원이라던가 와리가리 조홍천이라던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민주당의 주류는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박지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이 불출마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 어떻게든 이재명을 제껴버리려고 하는, 총선에서의 선전을 위해 제껴버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도 실토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주류는 이재명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재명의 리스크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축복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큰 악재인 것 같다라고 한 방을 크게 날렸는데요. 자, 결국에는 민주당 할 말이 없죠. 자기네들 입장에서도 그 비호감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이재명 벗겨내야 되는데요. 이재명 벗겨낸다고 한들 답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대안으로 얘기되고 있는 이낙연, 지금 댓글 조작, 카카오 압수수색 들어갔죠. 그리고 옵티머스 관련해서 이낙연의 최측근이 세상을 등진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민주당의 대안은 있을까요? 없죠.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포대가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재명 리스크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축복이고 민주당에서 악재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요. 자,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서도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무적으로는 이재명이 총선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법적인 부분을 정치와 연동시켜서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저희가 구속영장을 치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될지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날라올지는 지금 예측할 수 없지만 그건 철저히 정치와 분리된 사법 영역인 것이다 라고 장해찬 최고위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이른바 10월 교체설과 12월 위기설에 대해서도 장해찬 최고위원은 정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이 최근 10월 사퇴설이 12월 위기설이 나오는데 10월이나 12월에 물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된다라고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총선 승리만 놓고 보면 진짜 진심으로 이재명이 4월 총선까지는 진두지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속내입니다. 라고 이재명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또 장해찬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이화영 회유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 영역에서 이재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쌍방울 대북 송금이잖아요 라면서 이화영의 심경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려는 것 같은데 이걸 막기 위해서 이화영 배우자부터 이재명의 측근인 박찬대까지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민생이 아니라 이화영 회유와 압박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이재명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겠다는 눈물겨운 이재명 일병 구하기인데 저는 큰 소용이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재명이 구속이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재를 하나 잃는 셈이지만 그래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는 이화영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리고 그 진실이 인정이 된다면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은 제3자 뇌물죄로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구속이나 특가법상 뇌물이 1억 이상이면은 징역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에 가까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장해찬 최고위원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재명 무기징역 이거는 완전히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법을 법대로 적용하면. 그리고 죄가 너무 많아서요. 이게 다 합쳐버리면은 무기징역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계세요. 우라병이 걸리고 계십니다. 매일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이재명 깜빵 보내는 것이 총선에 승리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 문법, 정무적인 판단 다 좋은데 이재명 깜빵 간다고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하겠습니까? 오히려 이재명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진짜 이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었던 게 민주당이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